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제1강 옥골마을에 대한 개요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제2강은 지난 제1강에 이어서 옥골마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모습이 옥골마을 전망대에서 찍어본 제가 사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좌에서 우측으로 입구에서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마을에 둘러보시지 마시고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마을을 한번 보신 후 내려오셔서 이래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골 마을에 이래 한 컷 해봤습니다. 마을 전망대에서. 참 이쁘지요? 단풍 들었을 때 모습. 자,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바로 요런 채동집 나무라고 해안나무 두 그루가 마을 입구에 보입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 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채동집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해안나무인데요. 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다른 나무에는 잎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채동집 나무는 잎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선비나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거 해안나무는 그래서 그 잎이 가장 늦게 나고 잎이 가장 늦게까지 푸른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최동집 선생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제 16대 임금인 인조 임금 때 1636년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 있다가 그죠? 46일 동안 버티다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잠실 부시까지 끌려가서 9번 땅에 그죠? 절을 하면서 그 굴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 인질로 청나라에서 가면서 많은 인질을 데려갔었습니다. 그 인질로 데려간 사람 중에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부녀자들도 인질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성적 놀이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8년 동안에 심양에서 인질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인 소현세자가 임은 3개월 만에 돌아와서 임은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제17대 북벌운동을 주장한 효정임금이 되겠습니다. 이 효정임금이 대군인 시절, 임금이 되기 전 시절을 이제 잠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스승을 했습니다. 입향조인 최동집 선생께서. 그래서 청나라에 인질로 가다가 이제 사부가 교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해서 돌아오고, 이제 효정 임금이 인질로 가가 8년 뒤에 와서 나중에 효정 임금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입항조인 대암 최동집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서 1616년에 이 마을에 와서 이 옥골 마을을 개척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된 이 해안나무를 마을을 상징한다고 해서 최동집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찍어본 모습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모든 나무는 감나무도 감도 있고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안나무는 아직도 파랗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해안나무는 선비나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나무는 늦게 잎이 나고 늦게까지 푸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은 이 해안나무는 이제 이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여기서부터 우리 관람객들은 선비의 마을에 왔으니까 겸손하게 이 마을을 여행해 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선비 마을을 지나면은 이제 효자 비각이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효자 비각은 제일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자 비각에서 좌회전을 하면은 이제 좌회전해서 다시 백메달을 북쪽을 보면 저 뒤에 보이는 봉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구암입니다. 자, 아름다운 담장길이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아름답죠? 이 담장길은 흙다짐에 돌을 박았고 우측에 보면은
속갑이라고 합니다. 그죠? 소나무 그 속갑을 위에서 해서 흙을 덮어서 했고, 좌측에는 그 기와를 씌워서 이게 우리 전통 마을과 반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렇게 돼 참으로 아름다운 담장입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화재청에서 등록했습니다. 이거는 가을에 제가 한번 찍어본 모습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데가 그 생구암이고, 생구암 바로 밑에 보이는 것이 그 종택이 되겠습니다. 종택 가는 길입니다. 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직선에 이래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담장길이 아름다운 담장길로 선정된 곳이 전국에 10군데가 있습니다. 대구 우리 옥골 마을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는 군위에 있는 북의 한밤마을, 성주 이시들이 있는 한계마을, 거창 수성대에 있는 항상마을 등 10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안으로 종택에 한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종택에 들어가면은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지금 현재 입향교의 18대 종손인 최진동 종손이 직접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백불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불고택 전체는 2009년도까지 지방문화재로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암 최동집 선생께서 400년 전에 여기에 정착하면서 이후에 집을 지었습니다. 특히 안채는 1630년에 살림집으로 디귿자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에 있는 조선시대 주택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채는 원래 옛날에 있었습니다만은 1905년도에 새롭게 지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제목은 지난 강좌에서 최동집 최흥원 선생을 기리는 동산소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868년에 흥선대원군에 해철되어서 그 뜯었던 그 나무 제목을 보관하고 있다가 1905년도에 사랑채 건물 짓는데 일부를 써서 새로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동편에는 1753년에 지은 제실인 보본당이라는 건물이 있고, 제실 뒤에는 불천이 사당이 있으며 그 동편에는 음식을 장말하는 토사라는 건물이 일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별묘와 가묘는 불천이 사당입니다. 불천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는 유교사회에서 4대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가 지나면은 신주를 땅에 묻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 큰 공적이 있거나 학문과 덕학이 뛰어난 분에게 대해서는 4대가 지나도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영원히 제사를 지내도록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는 게 불천이 사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입향교도 유명하지만은 그 5대 손인 최흥원 선생이 영조와 정조 시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82살까지 사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호는 수구당입니다. 왜 수구당일까요? 이 가운데 숫자가 허물구자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본인은 허물이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살 환갑을 즈음해서 백불암이라고 하나의 호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백불지 백불능이라고 해서 100가지 아는 것도 없고 100가지 능한 것도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백불암이라는 호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종택을 옥골 최씨 종가 종택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 사랑채를 백불고택이라고 이분의 호를 따서 대표한 인물로 바꾼 것입니다. 자, 이분은 16살 때 맹자를 읽고 깨달음을 깨달았는데요. 효제정신으로 하고 우리가 유교 사상에서 5대 덕목이 있습니다. 1위 예지신이라고. 그 중에 최흥원 선생님은 인과 이를 중시하고 항상 공경할 경자를 자기 책상머리에 두면서 한평생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생원시에 합격을 하고 7년 뒤에 과거에 응시를 하였으나 자기 동생이 갑자기 그 몸이 많이 아파서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과거를 포기하고 처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32살 때 부친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묘살이라고 해서 3년상을 치르고 나서 34살 때 그 부인사 밑에 있는 부인동을 방문하게 됩니다. 부인동에는 농년서당이라고 입향조인 선생님이 그 지었던 서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방문하게 되고 그 이듬해에 부인동 향약을 실시해서 300년 동안 이어오게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듬해에 일찍 손시인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주위에서는 재가를 하라고 권했습니다마는 재혼하지 않고 끝끝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환이 심해져서 이제 오랫동안 누워 계셨대요. 그런데 이 최홍근 선생님이 손수 자기 어머니를 아침마다 소변을 맛을 보면서 그 자기 어머니를 간호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뒤에 정조 임금이 알고 정려각을 내렸던 것이 입구에 있는 정려각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최홍근 선생님의 효자 비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59살 때 최홍근 선생에게는 외아들 최주진이가 있었는데요. 40살로 해내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나중에 그 동계정이라는 정자를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61살 때 해갑을 맞아 자기가 이제 백불지 나는 백불능이라 100가지 아는 것도 없고 100가지 능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불자는 달러 불자가 아니라 아니 불입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 옥골 마을의 후손들은 자랑스럽게 우리 최홍근 선생을 이러기를 100달러 선생이라고 합니다. 달러 아시지요? 근데 달러는 어떻습니까? 앞에 아니 불자에 사라벤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해서 100달러 선생으로 지금 호칭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옥골을 지키면서 123명의 제자를 배출하면서 마지막까지 처사의 삶을 사다가 운명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안채에 가는 데 가면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안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400년 된 안채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살림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채와 사랑채 연결은 바깥으로 나와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불천이 제사를 지낼 때 안채에서 음식을 하고 그 쪽문이 보이지요. 저 뒤에 있는 요게 그래서 그 쪽문을 통해서 제사 음식을 해서 사랑채와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게 백불고택을 제가 가까이서 다시 한번 찍어본 모습입니다. 멋있죠? 뒤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뭐가 보이지요? 생구암이 보입니다. 이 생구암이 옥골 마을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 이 뒤에 이 뒤뜰은 우리 옥골 마을 우리 양반들이 부녀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뒤에 옥골 마을 뒤에 안채에서 문을 열고 뒤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고 뒤에 서쪽 개울은 부녀자들 공간으로 하고 우리 남자 선비들은 동쪽에 있는 동계정 옆에 있는 동쪽 개울에 목감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상의 그림입니다. 그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저랑 이렇게 방문하게 될 기회 있으면은 이 환상적인 한 폭의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보셨나요? 자, 요게 이제 안채 바로에서 남편을 보고 찍어본 사진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사랑채의 중사랑채의 건물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안채만 보면은 디귿자형입니다. 그러나 사랑채와 해서 미음자 우리나라의 양반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가 되겠지요. 자, 다시 문으로 나가서 사랑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요게 앞에 있는 것이 행란체이고 뒤에 있는 부분이 사랑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사랑체의 모습이고 좌측의 모습이 중사랑체이고 한 단 높은 모습이 큰 사랑체가 되겠습니다. 백불호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가을에 제가 국화를 놓았을 때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동편에 있는 문이 열려 있는데 이쪽에서 보본당 쪽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백불고택 다시 한번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컷 해 보았습니다. 백불고택 안에 자, 수구덩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갑 때까지 우리 백불암 최흥원 선생의 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허물이 수도 없다, 많다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 사랑채에서 행란채 쪽으로 제가 원래 벚꽃이 필 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번 제2강에서 강의 드렸습니다. 자, 보본당부터 마지막 제3강에서 우리 옥골마당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